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12월 셋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인천시의 2026년 상반기 조직 개편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12월 18일 시민의 일상 문제와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로움과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외로움 돌봄국가, 농축산 산업을 통한 농산식품국 신설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노인, 장애인, 청년 등 대상별로 나뉘어 있던 외로움 관련 사업을 외로움 돌봄국으로 통합해 정책 기획과 조정을 일원화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부터 발굴, 연계, 돌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구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 식품국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와 미래 산업 연계를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과 도로안전과 수산물 검사소, AI과 등을 신설해 행정의 미래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개편된 조직은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어서 울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며 당사자 단체가 긴급 대응을 촉구한 소식입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 방구대 병원에서는 지난해 7월 입원 중이던 40대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뒤 같은 해 11월 사망했습니다. 앞서 2022년 1월에도 같은 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이 환자들의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사건의 경우 CCTV 분석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뒤 27분간 방치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병동 내 인권 보호와 응급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동료지원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는 왜 정신병원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울산시의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입원 생존자에 대한 탈원화 지원, 보건복지부의 특별 감사와 행정 조치,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탈원화 TF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한결 협회 임시회장은 지금도 병원 안에서 위험에 노출된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인권 침해 사건이 국제심사로 확대된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 DPI는 중증장애아동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공식 개인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조지 증후군을 앓는 장애아동의 양육권과 상거 소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강제 집행이 반복되며 아동의 건강권과 안전권, 의견 존중권 등이 침해됐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DPI는 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진정을 준비했고 이번 진정을 통해 한국의 헤이그 협약 이행 과정이 장애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진정인은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예규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DPI는 이번 국제 심사가 향후 국내 사법 집행 제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디조이지 증후군은 22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어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이며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은 부모 중 일방이 타인의 동의 없이 아동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유치한 경우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의 신속한 반환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제 협약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통합돌봄과 기본생활보장 강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도 늘릴 계획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방문의료,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충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 돌봄 로드맵을 수립해 2027년까지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소득 보장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복지급여 자동 지급과 자격심사 자동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